전 세계에서 말과학을 일기이벤트를 기다리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변함없이 말과학을 일기이벤트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모당초 대 성석초, 성석초 대 모당초 어린이의 일기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머리가 살짝 까진 거 보니까 모당초 어린이는 남자 어린이네요. 성석초는 여자 어린이네요. 오늘은 성대결이 있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기 중에서도 글감을 공부했죠. 글감이란 일기를 쓰기 위한 재료입니다. 이 어린이는 세 번째 오는 날을 일기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논술학원에 세 번째 오는 날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는 날 모당초등학교 4학년 김땡땡 어린이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는 지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일기 첫머리에는 오늘, 나는 이런 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는 날이다. 어디 가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는 건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중간에 웃긴 이야기를 하고 동화도 다 읽고 일기를 썼다. 나는 또 나왔어요. 오늘이 제일 재밌는 날이다. 짧죠?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쓸 줄 모르거나. 자, 고쳐봤습니다. 세 번째 논술학원 오는 날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오는 날이 아니고. 자, 모당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자, 나는 빠졌죠. 세 번째 논술학원에 갔다. 오늘은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중간에 웃긴 이야기를 하고 동화도 다 읽고 일기를 썼다. 오늘이 제일 재밌는 날이다. 고쳤는데도 일기가 짧아지죠.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쓰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은 말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배웠다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백설공주라는 제목은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니니까 마음씨 착한 백설공주라고 선생님이 쓰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까지 써야지 분량도 늘어나고 읽는 사람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배웠는지 알 수가 있겠죠. 디테일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웃긴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웃긴 이야기를 했는지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아재 개그를 했는지 수수께끼를 했는지. 자, 이렇게 고쳐보았습니다. 자,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 나는 들어갔고 어법도 맞지 않죠. 오늘은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는 건지 알아보았다. 좀 이상하죠. 자, 고쳐봤어요. 고쳤지만은 그래도 완벽한 글은 되지 못했죠.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배웠다, 웃긴 이야기를 했다만 썼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떻게 웃긴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쓰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 이에 반해서 성석초 어린이의 글감을 보겠습니다. 언니가 7시 47분이라고 말해 주어서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속 늦잠을 부렸다. 늦잠을 부렸다는 뭡니까? 이것도 늦잠을 잤다. 이렇게 늑장을 부렸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단어 공부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한국말의 단어는 외국어하고 똑같아요. 영어 단어만 외울 것이 아니라 한국어 단어도 외워야지 어휘력이 늘어납니다. 원어민이라고 해서 자연히 그 언어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 학교에 지각했다. 결국 말하자면은 글감은 지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학교에 지각한 날 성석초등학교 4학년 모란반. 모란 예쁘죠? 야, 빨리 일어나. 학교에 지각하겠어. 너 학교에 8시 25분까지 가야 한다며? 지금 7시 47분이야. 자, 처음에 이렇게 대화글로 시작하고 있네요. 아주 그 특이한 출발입니다. 자, 줄 바꾸라 그랬죠? 대화글과 바탕글은 한 줄에 써서는 안 됩니다. 언니가 7시 47분이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7시 47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끊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계속 누워 있었다. 자, 줄 바꿔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나와 언니, 나의 이야기 또는 언니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엄마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오빠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 쫄았죠? 엄마가 오면 바로 가야 하는데 아직 준비를 한 가지도 안 했다. 끊고 허둥지둥 준비하고 밥을 먹었다. 자, 줄 바꿔서 집을 나섰죠.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줄 바꿔줘야 되겠죠.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엄마 차를 타고 갔지만 결국 지각이다. 8시 25분이 지나서 체온을 재고 내가 공부하는 반으로 들어갔지만 아이들이 많이 아픈가 봐요. 체온을 재고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통화를 하고 계셔서 선생님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나의 자리로 갔다. 하지만 선생님은 앞을 보고 계셔서 눈치를 채셨다. 아, 찔끔했겠네요. 심장이 아주 쫄깃했겠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셔서 혼나지는 않았다. 다음부터는 자 여기까지는 경험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깨달음이네요. 다음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가야겠다. 이렇게 썼네요. 잘 썼어요. 그래도 좀 고칠 게 있죠. 학교에 지각한 날 성석초등학교 4학년 모란반 이땡땡 어린이입니다. 야, 빨리 일어나. 학교에 지각하겠어. 너 학교에 8시 25분까지 가야 한다며? 지금 7시 47분이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언니가 말해주었다. 줄 바꿨죠? 시끄러워. 지금 졸려. 7시 40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누웠다. 그러다가 엄마가 오빠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께 혼날까봐 허둥지둥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혼내기는커녕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아, 딸 사랑이 대단하네요. 나영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라. 네. 엄마가 밥을 차려주셨다. 그때 나는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다. 빨리 씻고 식탁에 앉아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 아침밥 맛있죠?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엄마 차를 타고 갔지만 결국 지각이다. 차 안에서 엄마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챙길 건 다 챙겼지? 언니와 나는 동시에 대답을 했다. 네! 학교에 도착해보니 이미 8시 25분이 지났다. 체온을 재고 내가 공부하는 반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선생님이 통화를 하고 계셔서 선생님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나의 자리로 갔다. 안 들켰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선생님이 앞을 보고 계셔서 눈치를 채신 것 같았다. 하지만 통화 중이셔서 혼나지는 않았다. 혼나지 않으면 됐죠 뭐. 아침에 정신도 없고 엄마와 선생님께 혼나니까 다음부터는 혼났나봐요. 아니면 뭐 좀 눈치 준 거 눈치 줬겠죠. 늦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자 깨달음 적었죠.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가야겠다. 늦어도 8시 40분, 9시 40분까지는 숙제를 다 하고 잘 준비하고 잠자리에 누워야겠다. 지각인데요. 지각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 노란 부분이 되어 있죠. 글감을 일관되게 썼어요. 수박을 글감이라고 잡았다면 당연히 이제 수박을 글감으로 써야 되겠죠. 거기에 딸기라든가 참외가 툭툭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잘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화글까지 들어가 있고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줄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대화글과 바탕글을 한 줄에 쓴다든가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조금 그 구체적인 쓰기가 안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뭐 달라졌습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지 참 잘 배웠네요. 저는 훌륭한 학생이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결과 보겠습니다. 자, 무당초 어린이는 같은 4학년인데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글을 썼어요. 자, 그러나 성석초 어린이는 이렇게 처음에 대화글로 좀 글을 좀 원래 쓸 줄 아는 학생인가 봐요. 대화글로 시작했고 이렇게 구체적인 글쓰기가 됐어요. 게임이 안 되죠? 오늘은 성석초 어린이의 KO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